브랜든 빅스는 북한 내부에서 이미 어떤 파괴적인 일이 시작되었으며 정부, 언론, 국제정보기관 그 누구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정권이 조용히 붕괴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수십 년간 숨겨져 왔던 모든 것이 드러날 만큼 깊은 붕괴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빅스는 그 붕괴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심장부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며 그 진실이 세상을 완전히 뒤흔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한반도의 역사를 재정의할 할 사건의 직전에 서 있으며 다가올 충격에 준비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수년간 북한 정권 내부에서 자생적인 압박이 커져왔고 세계가 뚫을 수 없다고 믿었던 핵심 구조들이 이미 내부에서부터 부식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북한이 보여주는 힘의 상징들은 사실 피로하고 취약한 핵심을 숨기기 위한 것일 뿐이며 더 이상 그 역사적 무게를 버틸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 브랜든 빅스는 각종 문서, 연설, 군사 시위가 임박한 실패를 가리기 위한 위장이며 그 자체로 무너질 조짐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내부의 붕괴가 이미 어감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브랜드는 지도부가 국제보고서에는 나오지 않는 권력 다툼에 직면해 있으며 일부 엘리트층은 국가의 미래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급속히 확장되는 권위의 공백을 만들어내며 2026년에 갑작스럽게 터질 붕괴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게 있어서 이것은 일어날지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 언제 터질 것인가의 문제이다. 빅스는 이러한 균열의 조짐이 이미 은밀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권의 행동 방식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공식 방송이 설명 없이 중단되거나 국가 담론에서 조용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세부적인 변화들은 우연이 아니라 내부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명백한 징후이다. 브랜드는 눈에 보이는 첫 신호들은 사소한 결함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체제가 더는 유지될 수 없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고 경고했다. 불안정성이 더 이상 숨겨질 수 없게 될 때 브랜드는 중국이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라는 서쪽의 거인이 북한이 실제적인 약점을 보이는 순간을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베이징은 수십 년 동안 개입의 명분을 준비해왔으며 오래된 지도, 영토 주장, 그리고 한반도 북부 일부 지역이 역사적으로 중국에 속했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문서를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이러한 자료들이 외교적 방패로 사용되어 직접적인 개입의 명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랜드는 중국이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부 붕괴 이후 발생할 권력 공백을 노린 빠르고 전략적이며 정밀한 움직임을 묘사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중국의 개입은 지역 안정과 인도적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겠지만 실제 목적은 전략적 지역의 장악이다. 그는 중국이 그 선을 넘는 순간 전 세계가 훨씬 더 거대한 일이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중국의 진출이 국제적인 긴장에 급격한 파도를 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빅스는 동맹국들이 그 움직임을 우려 속에 지켜볼 것이고 반대 진영의 강대국들은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막기 위해 즉각 반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 충돌이 단순한 정치적 갈등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고도의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브랜드는 이러한 개입이 단지 북한 붕괴의 결과만은 아니며 새로운 지정학적 위기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적인 반대 없이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로 이 순간을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이로 인해 한반도를 넘어서 전역으로 확산되는 치열한 갈등이 벌어질 것이며 한국은 이 움직임을 한반도 미래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긴장 속에 반응할 것이라고 했다. 브랜든에 따르면 대중은 다가오는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해야 한다. 그는 내부 붕괴와 외부 개입이 이미 서로 맞물려 있으며 모든 것이 한계점에 도달한 과정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그는 2026년이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해가 될 것이며 내외부의 압력이 동시에 임계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제 더 이상 다가오는 현실을 외면할 시간이 없다. 브랜드는 또한 사람들이 대사건 이전에 나타날 징후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행태의 갑작스러운 변화, 방송에 예기치 않은 수정, 이례적인 군사 패턴과 같은 단순한 세부 사항들이
균열을 예고하는 단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관찰자가 이러한 신호에 주목하고 자신의 인식을 공유해야 하며 이 과정이 다가오는 현실에 대한 집단적 인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어떤 인상이나 감각이 떠오르더라도 아래 댓글에 반드시 기록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랜든 빅스의 폭로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밝히려는 과정에서 조사자들, 기자들, 호기심 많은 이들은 그의 최근 행적 하나하나를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그들이 발견한 것은 불안만 더 키웠다. 주변 인물들은 그가 몇 주 동안 스스로를 고립시켜 미디어도 연락도 어떤 외부 영향도 받지 않은 채 지냈다고 전했다. 그가 돌아왔을 때는 지나치게 많은 세부 정보와 너무 구체적인 이름, 특정한 날짜들, 그리고 그를 지켜봐온 사람들까지 놀라게 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명성도 관심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단지 모든 것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경고를 전해야 한다고만 강조했다. 여러 출처가 그가 어떻게 그런 정밀함을 얻었는지 캐물었다. 빅스는 자신의 관찰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학자들, 탈북자들, 그리고 북한 국경 인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은밀한 만남을 언급했다. 이들 중 일부는 이상한 움직임, 변화된 행동, 그리고 빅스의 예측과 정확히 일치하는 조각난 증언들을 보고했다고 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확인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각각 따로 존재하는 조각들이며 전체로 놓고 봐야 비로소 의미가 생기는 하나의 현상의 일부였다. 비공개 대화에서 빅스는 지역의 일부 샤먼과 영적 지도자들 역시 북한의 정치 사회적 분위기에 변화가 감지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결코 이들을 사실보다 위에 두진 않았지만 다양한 관점을 듣는 것이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요소들을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성적이든 영적이든 여러 출처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브랜드는 최종 판단은 언제나 자신에게서 나온다고 명확히 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이 오래된 예언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의 핵심적인 통찰은 의식이나 신비적 전통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서로 다른 정보들이 한 곳으로 모여 형성한 누구도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분명한 그림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내부 붕괴, 외부 개입, 긴장 고조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기존 전문가들 중 누구도 다가오는 사태의 깊이를 인정할 용기를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브랜든 빅스의 영향력은 군사화된 지역 인근에 사는 사람들의 증언이 등장하면서 더욱 커졌다.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순찰의 중단, 이유 없이 이동되는 차량들, 한때 출입 금지였던 구역들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현상 등을 언급했다. 빅스는 이것이 단순한 전술적 움직임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것은 작전상의 피로와 행정적 통제력 상실의 신호였다. 그는 그렇게 경직된 구조가 내부 메커니즘을 느슨하게 만들기 시작한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체계를 유지할 힘이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중하위급 간부들이 위기 전 마지막 순간에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기밀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탈영과 도피 시도는 언제나 중대한 붕괴의 전조라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체제를 떠받치는 사람들이 조용히 자리를 이탈하기 시작하면 나머지는 순식간에 무너진다. 브랜드는 이 내부 움직임이 외부 분석가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전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탈영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의 발언에서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이 부각되었다. 바로 남한 사회의 정서적 대비 상태였다. 빅스는 반복해서 한국 사회가 다가올 충격에 정신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한을 여전히 멀고도 정지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의 말에 따르면 그러한 인식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며 북한 붕괴의 여파는 정치가 대응하기도 전에 남한의 일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브랜드는 남한 엘리트층 일부가 이미 북한 체제의 갑작스러운 붕괴를 대비한 비상계획을 조심스럽게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이런 논의들이 매우 조용하고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며 정보 유출을 우려해 신중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전략적 핵심 부문이 위기를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브랜드는
이러한 조용한 인정이 바로 자신이 내린 경고가 과장이 아닌 사전적 예고였음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브랜든 빅스의 등장은 많은 사람들의 사건 인식을 바꾸어 놓았다. 그는 위로를 제공하지도 안정성을 약속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 전환이 거칠고 혼란스럽고 긴장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임무는 단 하나, 첫 균열이 더 이상 숨겨질 수 없게 되기 전에 명확한 경고를 전달해 아무도 불시에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공개적인 대화가 점점 활발해지면서 수천 명의 시청자들은 빅스의 이야기가 선정성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소름 끼칠 정도로 맞아떨어지는 사실들에 근거하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댓글이 올라왔고 어떤 이들은 동의하며 어떤 이들은 부정했으며 많은 사람들은 이전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개인적인 인식을 이야기했다. 브랜드는 이러한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흩어져 있던 여러 조각들이 공개적으로 공유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기 때문이라고 했다. 브랜든 빅스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그가 고립기간 동안 깊은 침묵의 상태에 들어갔을 때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계시를 구한 것이 아니었고 단지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지를 이해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러던 중 무언가가 갑작스럽게 바뀌었다. 빅스는 이미지, 날짜, 방향들로 이루어진 일련의 흐름이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마치 이미 진행 중인 사건들을 관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한다. 그는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그 세부 사항들이 너무나도 구체적이어서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건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계시와도 같았다. 그 순간을 회상하며 빅스는 그것이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곧 일어날 일들에 대한 완전한 이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요소를 분석했고 이전의 정보들과 연결해 보았으며 그 모든 것 뒤에 구조적인 논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내부 붕괴, 외부 움직임, 권위의 침식은 각각 따로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이미 진행 중인 하나의 과정이었다. 브랜드는 이 명확한 인식이 그가 침묵을 깨고 첫 번째 충격이 나타나기 전에 대중에게 경고하기로 결심하게 된 이유였다고 밝혔다. 그 후 브랜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한 무언가를 묘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 경험 중에 선들이 서로 얽혀있는 일종의 네트워크를 보았다고 설명했다. 각 선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흐름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는 이 선들을 결정적 흐름이라 불렀고 각각은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들은 은유가 아니었다. 구체적인 요소들로 구성된 실제 시스템들이었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브랜드는 이 흐름들을 동시에 볼 수 있었기에 모든 것이 수렴하게 될 정확한 지점을 식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가 처음으로 확인한 흐름은 누적된 긴장이었다. 그는 이 선이 수십 년간의 억압, 기아, 공포, 절대적인 통제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빅스에 따르면 이 흐름은 한계점에 도달했으며 더 이상 압력을 견딜 수 없었다. 그것은 이미 너무 무거운 선이었고 이제 곧 완전히 끊어질 상황이었다. 브랜드는 이 흐름의 단절이 세계가 2026년에 목격하게 될 사건의 시작점이 될 것이며 이 과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단언했다. 두 번째 흐름은 변화의 흐름이었다. 빅스는 누적된 긴장과 동시에 북한 내부에서 반대되는 힘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힘을 조용한 움직임으로 묘사했다. 탈북자들, 내부의 이탈, 엘리트층 간의 갈등, 그리고 과거처럼 사회 모든 계층을 통제하지 못하는 체제의 무능력으로 인해 촉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흐름이 내부에서부터 구조를 압박하고 있으며 적절한 시기가 오면 잔인하게 균열을 터뜨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 흐름은 외부의 위협을 나타냈다. 브랜드는 이 선이 지난 수십 년간의 지역 정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미국 모두가 한반도를 점점 더 큰 관심으로 주시하고 있었고 이들 모든 나라가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며 움직이고 있었다. 빅스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흐름이 붕괴될 경우 세 번째 흐름은 즉시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활성화가 위험하다고 강조했는데 그 이유는 이 경쟁이 한반도를 넘는 범위로 확산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네 번째 흐름, 그리고 그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흐름은 역사적 기회의 흐름이었다. 브랜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붕괴의 순간은 단순한 파괴만이 아니라 열려있는 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한민국이
현대사에서 가장 큰 도전이자 가장 큰 기회를 맞이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북한 정권의 몰락은 지금껏 불가능했던 길들을 열게 될 것이지만 오직 그 직후에 닥쳐올 상황을 제대로 인식할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브랜드는 이 네 가지 흐름이 하나의 교차점으로 빠르게 다가가고 있으며 이 수렴이야말로 2026년을 결정지을 궁극적인 폭발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네 개의 흐름이 정렬되는 순간에는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 정권은 더 이상 그 위태로운 상태를 감출 수 없게 되고 중국의 개입은 아무런 주저 없이 이루어질 것이며 국제사회는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고 한반도는 가속화된 변화의 시기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브랜든 빅스에게는 분명하고 절대적인 방식으로 보였다고 한다. 그의 증언 중 가장 강렬한 부분은 그 순간의 감정적 충격을 묘사할 때였다. 브랜드는 몰락을 시각화했을 때 두렵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가 경악한 것은 그 속도 때문이었다. 그는 붕괴는 점진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급작스럽고 돌연한 단절이 될 것이며 심지어 전문가들조차 반응할 시간이 없을 정도일 것이라고 했다. 빅스는 이 속도야말로 전체 위기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왜냐하면 이는 권력의 공백을 만들어내고 다른 나라들이 즉시 그것을 채우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브랜든 빅스는 곧 일어날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고유한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지역은 세계의 다른 곳과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반도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사건들이 여러 층위로 쌓여 있으며 정치적 사건, 갈등, 사회적 변화 하나하나가 연속적인 압력으로 축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요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장창을 형성하며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결정, 행동, 사건의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랜드는 이 장이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것은 집단적 기억, 민족적 트라우마, 누적된 긴장, 수세대에 걸친 기대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다. 그는 한 지역이 전쟁, 분단, 오랜 억압의 시간으로 각인되면 눈에 보이는 마지막 사건 이후에도 수십 년간 그 여파가 국민과 정치 구조에 작용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반도는 1945년 이후로 이러한 영향 아래에 있으며 그 내부의 압력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그는 이 역사적 축적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 정권이 붕괴하기 시작할 때 브랜드는 이 억눌린 에너지가 한반도를 즉각적으로 관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수백만 명에게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의 파도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것이 가장 어려운 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불안정성은 단순히 국경이나 국가 간의 경쟁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억눌려 왔던 긴장이 마침내 해방되며 생기는 집단적 충격에서 오기 때문이다. 브랜드는 이 감정의 해방이 대중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충격이 너무 갑작스러워 많은 이들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어려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려움, 희망, 불안, 기대와 같은 강렬한 감정들이 동시에 솟아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감정의 혼합은 예측 불가능하고 팽팽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며 몇 시간 안에 정치적, 군사적 결정들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브랜드는 그의 예측에서 해방된 에너지의 첫 반응은 국경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체 집단들이 이제껏 넘을 수 없었던 지역을 넘어가려 시도할 것이며 이는 어떤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감각에 의해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순간에 한국 정부는 신속한 대응을 강요받게 될 것이며 혼란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것은 시간과의 싸움이 될 것이며 전 세계는 점점 커지는 긴장 속에서 이 상황을 주시하게 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 가장 충격적인 폭로는 빅스가 2026년이 단순히 붕괴의 해가 아니라 수십 년간 감춰져 있던 모든 것이 드러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힌 부분이었다. 그는 비밀 문서들, 은밀한 합의들, 비공식 작전들, 내부의 실패들이 하나둘씩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진실은 누군가의 의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감추고 있던 구조가 사라지기 때문에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것이 이번 위기를 더욱 거대한 사태로 바꾸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브랜드는 또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외교적 긴장이 갑작스럽게 깨어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전에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던 국가들조차 영토 상실, 영향력 약화, 전략적 기회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분명한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국제적 재편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 전문가들조차 그 변화의 속도에 놀라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위태로운 지점은 외부 세력의 전진에 대한 브랜든의 언급이었다. 그는 중국이 어떠한 국제적 승인도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한 어조로 재확인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베이징은 북한의 붕괴를 최근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기회로 간주할 것이며 이 판단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는 이미 수년 전부터 준비된 명분들을 앞세워 병력, 차량, 부대가 빠르게 전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브랜드는 이 움직임이 전 세계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주변 국가들은 즉시 최대 경계 상태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이를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공포는 위기의 감정적 충격에 의해 더욱 증폭될 것이라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상황은 매우 위험한 조합을 만들어낼 것이다. 감정적으로 흔들린 인구와 각자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국제 강대국들의 전진. 브랜드는 이 조합이 한반도 현대사에서 가장 긴장된 국면 중 하나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랜든 빅스는 북한 정권이 마침내 붕괴하면 한반도는 누구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시기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안도, 공포, 기대가 뒤섞인 감정적 충격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순간은 오래된 상처가 처음으로 열리는 때가 될 것이며 사회 전체가 마치 수십 년간의 침묵이 한순간에 깨진 것처럼 그 충격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시점이 가장 민감한 순간이 될 것이며 어떤 성급한 결정도 향후 몇 년의 방향을 결정짓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브랜드는 첫 번째 충격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안전, 식량, 즉각적인 도움을 찾아 국경을 넘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움직임은 한국 정부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게 될 것이며 정부는 감정적으로도 폭발 직전인 상황 속에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상황이 점진적으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고 강렬하며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전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결과 당국과 국민 모두가 전면적인 경계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이 시점에서 한국 국민들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과 남의 운명이 다시 연결되었다는 감각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랜드는 이 감정이 매우 깊은 차원에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랫동안 사회가 회피해온 주제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 감정적 재회가 논쟁, 토론, 강렬한 반응들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일부는 희망으로 가득 차겠지만 다른 일부는 공포에 휩싸일 것이라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사회적 격동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브랜드는 중국이 모든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베이징이 완전한 통일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말에 따르면 중국은 지나치게 강한 통일 한국이 자국의 전략적 이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이 과정을 약화시키려 할 것이라고 했다. 브랜드는 중국이 외교적, 군사적으로 압박을 가해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한반도를 다시 분단된 상태로 만들려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브랜드는 중국의 이러한 시도가 결코 은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 정권의 붕괴와 거의 동시에 중국의 성명, 병력 이동, 전략적 움직임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은 지역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할 것이며 이는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처럼 보이게 하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남한이 북측 영토를 완전히 장악하기 전에 베이징이 자국의 영향권을 설정하려는 목적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고 했다. 긴장은 한국 정부가 중국이 이 역사적 전환에 직접 개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서 더욱 고조될 것이다. 브랜드는 이것이 이번 위기 전체에서 가장 민감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외부의 어떤 간섭도 한반도의 미래 전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 사회가 강하게 반응할 것이며 외국의 어떤 간섭 시도도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통일 과정에 어떤 한계도 부여하려는 외부 시도를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의미했다. 이와 동시에 브랜든은 국제사회가 분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일부 국가는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중국의 확장을 지지할 것이고 다른 일부는 이러한 개입이 더 큰 분쟁을 유발할까 우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글로벌 분열이 매우 위험한 분위기를 형성할 것이며 모든 움직임은 극도의 정밀함과 신중함으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이 이번 위기에서 가장 치명적인 지점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점을 그는 반복해서 언급했다.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한국이 이 사태를 단순한 인도주의적 위기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다. 브랜든은 진정한 싸움은 외부의 조작 시도에 맞서 한반도의 미래를 지키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시기 동안 감정적, 정치적, 군사적 압력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 어떤 오판도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브랜든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갈등이 불가피해 보이는 순간들이 올 것이라고 했다.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자국의 주권을 지키고 북한의 붕괴가 제3자의 기회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싸울 것이다. 반면 중국은 이 순간을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시점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그는 단언했다. 브랜든 빅스는 이번 위기에서 가장 놀라운 순간은 중국이 북한의 붕괴를 기회 삼아 전면적으로 진입하려 할 때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상치 못한 동맹이 등장해 중국의 개입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미국이 가장 먼저 반응할 것이며 한반도에서의 어떤 무단 진입도 국제 안정을 직접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선언할 것이라고 했다. 브랜든은 이 반응이 단호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 중국이 초기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그 징역을 차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브랜든은 미국의 이러한 대응이 단순히 공식적인 동맹 때문만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당시 중국의 팽창을 용인하는 것은 아시아 전역에서 위험한 선례를 만드는 것임을 인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방어가 지정학적 균형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전략적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이 이 지역에서 지배력을 구축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동북아 안보에 있어 핵심적인 위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브랜든은 미국의 개입만으로는 긴장을 완전히 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베이징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역사적 권리를 내세우며 자국의 입장을 정당화하려 할 것이고 외교적 논리를 통해 자신들의 행동을 국제사회에 납득시키려 할 것이라고 했다. 이 교착 상태는 선언 하나하나가 공개적 충돌의 위험을 높이는 긴박한 국면을 만들어낼 것이다. 브랜든은 이때 전 세계가 한반도가 강대국 간 직접 충돌의 무대가 될 수 있다고 믿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브랜든은 그의 예언 중 가장 예기치 못한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긴장이 극에 달하고 전쟁의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 제3의 세력이 돌연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주체는 러시아였다. 브랜든은 모스크바가 공격적인 방식이 아닌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균형추로 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러시아가 중국의 개입에 반대 입장을 취하며 어떤 명분으로든 한반도를 다시 분단해서는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랜든은 이 러시아의 입장이 국제사회를 충격에 빠뜨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모스크바가 이 행동을 중국이나 미국의 편을 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러시아가 지역 안정성을 수호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울 것이며 한반도를 또다시 분열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자국 국경과 너무 가까운 위치에 위험한 불안정성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브랜든 빅스에 따르면 이 예상치 못한 개입은 사태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한다. 그는 미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입장을 취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브랜든은 베이징이 그 순간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지역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두 강대국과의 불필요한 글로벌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한 발 물러섬으로써 국제적 재앙을 피하고 한반도가 외부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랜드는 이러한 갑작스러운 완화가 한국에게 수십 년 동안 기다려온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개입이 차단되면 남한은 외세의 압력 없이 북측의 전환 과정을 조직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점이 바로 통일이 단지 먼 꿈이 아니라 현실적인 과정으로 전환되는 순간이 될 것이며 분쟁보다 안정을 원하는 국가들의 지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의 후퇴 이후 한반도에서 새로운 단계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브랜드는 이것이 감정적, 정치적, 사회적 재건의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한이 북한의 붕괴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과제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지만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외부의 간섭 없이 이 문제들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시기는 강인함, 인내, 결단력을 요구할 것이며 동시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열 것이라고 전했다. 브랜드는 이 시기 이후 통일된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오랫동안 역사적 분단으로 고통받았던 한 나라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 세계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지를 전 세계가 놀라움과 함께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일 한국의 문화적, 감정적, 사회적 역량이 전 세계에 새로운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브랜든 빅스의 예언에서 마지막으로 강조된 부분은 보통 사람들의 역할이었다. 그는 어떤 정부도, 군대도, 권위도 국민의 지지 없이 이 변화를 지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각 시민이 이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데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붕괴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재건 과정에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다. 브랜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반도의 최종적인 운명은 바로 이 중대한 순간에 탄생할 집단적 의식에 달려있다고. 브랜드는 모든 이가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깊이 성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다가올 상황을 견뎌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적 준비라고 믿었다. 그는 징후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사회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브랜드는 각 시청자의 의견, 성찰, 감정이 모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변화의 시기를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감정적 기반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 예언을 수동적으로 지켜봐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브랜드는 모든 이가 댓글을 통해 자신의 관점을 남기고 이 영상을 상황을 이해해야 할 사람들과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집단적 대화가 바로 붕괴 이후 한반도의 새로운 국면을 떠받칠 수 있는 핵심 기둥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가까운 미래, 한 이름이 대한민국 거리에서 울려 퍼질 것이다. 이는 나라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정치적 반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이름은 영웅의 이름이 아니다. 한국인들이 사라지길 바랐던 인물도 아니다. 준비하라. 아비게 아난드가 예언한 것은 당신이 한국과 아시아의 미래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뒤흔들 것이다. 불과 20살의 젊은 예언자, 그의 예측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다. 7살 때부터 아비게 아난드는 공허한 말이 아닌 정확한 경고로 주목받아왔다. 그가 본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었다. 정치적 변화, 경제 붕괴,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들. 하지만 그가 지금 대한민국에 대해 밝힌 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다. 그것은 대재앙이며 혼돈과 반전의 물결이 국가의 기반을 뒤흔들 것이다. 2026년 한국은 그 어떤 때보다 깊은 정치적 변화를 겪게 된다. 정부의 기초가 무너지며 유명하고 권력 있는 정치인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것이다. 압도적인 영향력을 지닌 지도자가 작게 시작되었지만 들불처럼 번지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 무너진다. 그것은 스캔들이고 과거의 오점이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리고 순식간에 모든 것이 바뀐다. 이 실종은 조용하지 않다. 빠르고 충격적이며 그 여파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언론은 폭발할 것이고 야당은 맹렬히 공격할 것이다. 국민들은 충격에 빠져 무너질 수 없을 것 같던 존재의 몰락을 지켜보게 된다. 그 충격은 한국의 정치 구조를 산산조각 낼 것이다. 거리, 상점, 가정 모두가 이 리더의 부재를 실감할 것이다. 국가는 누구도 쉽게 채울 수 없는 정치적 공백에 빠지게 된다. 이 권력 공백을 두고 등장할 두 인물은 단순한 후계자가 아니다. 그들은 두 세계, 두 관점을 대변하며 충돌할 것이다. 한 명은
구질서를 유지하려는 보수적 인물이며 다른 한 명은 과거를 찢고 역사를 새로 쓰려는 진보적 인물이다. 이 경쟁은 쉽지 않다. 이는 단순한 정치 싸움이 아니라 국가의 영혼을 건 전쟁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엔 무엇이 일어날까? 국민이 어느 편에 설지를 결정하는 동안 새로운 지도자들이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가? 더 나아가 이것은 한국 세계 그리고 당신에게 어떤 의미일까? 준비하라. 앞으로 펼쳐질 일은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한국과 전 세계의 미래를 정의할지도 모를 예언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6년 언제나 도전에 강하고 유연하게 대처해온 대한민국은 향후 몇 년간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정치적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통제 가능해 보였던 내부의 긴장이 새로운 복잡성과 갈등의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그러나 아비게아 아난드가 예언한 것은 국가의 붕괴가 아니라 오히려 한 번도 없었던 거대한 갱신의 기회다. 대한민국은 그 어떤 때보다 강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한때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던 지도자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정치 무대에서 사라진다. 작게 시작된 사건은 곧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거대한 움직임으로 확산된다. 국민의 신뢰를 뒤흔든 스캔들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혼란과 몰락 대신 이 변화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문을 열게 된다. 막다른 길처럼 보였던 정치 지도부는 새로운 목소리와 아이디어, 그리고 보다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미래를 향한 열망에 자리를 내주게 된다. 이 권력의 공백은 각기 다른 비전을 지닌 두 명의 강력한 정치 지도자에 의해 채워진다. 첫 번째는 보수 성향의 지도자로 대한민국의 기본적 가치를 회복하고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등장한다. 그는 국가의 뿌리를 지키고 이미 쌓아온 성과를 더욱 강화하길 원하는 이들에게 신뢰의 상징이 될 것이다. 반면 두 번째 지도자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보다 균형 잡히고 독립적인 국제 관계를 지향하면서 국내 정치와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한다. 그는 변화를 요구하는 이들, 그리고 미래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다. 이러한 대립은 국가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갱신의 기회를 창출한다. 상반된 시각들이 하나의 대화의 장에서 충돌하면서 보다 포용적이고 역동적인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아비게아 아난드가 예언한 바에 따르면 이 두 인물 간의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의 진정한 힘이 단결에 있다는 믿음을 굳건히 지킬 것이다. 국민의 저항력은 더 강하고 응집력 있는 정부 재건의 토대가 될 것이며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는 와중에도 한국은 과거의 실수에서 배우고 더 현명하고 단호하게 앞으로 나아가며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마주하게 된다. 미국과의 관계가 약화되면서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게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중국과의 관계 변화가 시작된다. 아비게아 아난드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을 찾기 위해 중국과 점점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는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항복이 아닌 자주적인 결정으로 여겨질 것이다. 회복력과 혁신으로 잘 알려진 한국은 이 협력 관계를 지혜롭게 활용하여 국내의 필요와 국제적 관계 사이의 균형을 이룰 것이다. 도전적인 경제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투자와 상업적 기회가 생겨나면서 경제는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중국 자본의 유입은 단순한 생존 수단이 아니라 첨단 기술과 혁신 산업을 촉진시키는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이들의 예상과는 달리 중국과의 이러한 관계 강화는 한국의 정체성 상실로 이어지지 않는다. 한국 특유의 활기차고 독창적인 문화는 여전히 세계 무대에서 빛을 발할 것이며 문화적 교류는 한국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는 짐이 아닌 오히려 한국이 변화의 시대 속에서도 적응하고 번영할 수 있는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아비게아 아난드는 대한민국이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끊임없는 재창조의 길을 찾고 독립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지켜낼 것이라 예언했다. 이 나라는 늘 그래왔듯 시련을 넘어설 것이며 더 강하고 준비되어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회복 탄력성을 갖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다. 아비게아 아난드는 대한민국이 중대한 전환점에 서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2025년 말에서 2026년으로 접어드는 이 시기 동안 내리는 선택들이 앞으로 몇 년간 국가의 향방을 결정지을 것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래는 수많은 도전과 함께 거대한 기회들로 가득할 것이다. 늘 변화에 적응하고 시련을 극복해온 이 나라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깊고 혁신적인 변화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여전히 과도기를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갸의 예언은 무시할 수 없다. 그는 한 거물 정치인의 몰락으로 생긴 공백이 새로운 지도자들의 등장을 위한 문을 열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가 묘사한 것은 갑작스러운 붕괴가 아니라 2026년에 가까워질수록 점차 힘을 얻어가는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이다. 이 변화의 영향은 심오할 것이다.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보였던 한국의 정치 지형은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을 계기로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 아비갸 아난드는 두 상반된 지도자 간의 경쟁이 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인물들이다. 한 명은 보수 성향으로 전통적 가치를 지키고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다른 인물은 진보적 시각에서 기존의 통치를 거부하고 한국을 새롭게 상상하려는 움직임을 주도할 것이다. 이 두 인물은 아직 뚜렷하게 부상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등장을 암시하는 분열의 씨앗은 이미 현재의 정치적 긴장 속에 자라고 있다. 위기 때마다 당열해온 한국 국민은 이제 국가의 정치적 방향을 결정지을 중대한 선택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두 인물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정체성,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결정짓는 싸움이 될 것이다. 또한 아비갸 아난드는 이러한 두 지도자 간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대한민국이 기존의 서방 동맹국들과의 거리감을 두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오랜 기간 동안 외교 정책의 핵심이었던 미국과의 관계가 점차 냉각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갑작스럽기보다는 점진적일 것이며 전통적 외교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안정과 번영을 모색하려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필요에 의해 추진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재조정되기 시작할 것이다. 아비갸 아난드의 예언에 따르면 내부 정치의 불안정성을 인식한 한국은 경제적 정치적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 대안을 모색하게 된다. 중국과의 접근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인 결정으로 다가올 것이다. 한국은 양국 경제가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강화하려 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기술 혁신 강국으로 알려진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에서 경제적 지평을 넓히고 전면적인 붕괴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보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과의 동맹은 도전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중국의 투자와 새로운 무역 기회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 대가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아비갸의 예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국이 점점 자율성을 잃게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파트너십은 정치 경제 위기의 임시 해법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그 의존이 심화됨에 따라 훗날 중국이 새로운 지도부 아래 입장을 바꿀 경우 한국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아비갸 아난드가 묘사한 이 변화는 즉각적으로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2026년에 들어서며 가시적인 형태로 전개되기 시작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동맹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들이 나타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혜택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변화가 불러올 경고의 징후는 주의 깊게 관찰하는 이들에게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한국은 복잡한 세계 질서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매우 정교한 균형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제 정치적 선택은 더 이상 단순하지 않으며 세계 강대국들은 자국의 미래를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6년 아비갸의 예언대로 한국은 이 변화의 초기 징후들을 체감하게 될 것이다. 전략적으로 보였던 중국과의 관계는 점차 고민거리로 바뀔 수 있다. 위기의 시대 속에서 생존을 위해 자국의 정치적, 경제적 자율성을 어느 정도까지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대한민국이 마주하게 될 핵심 질문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곧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내려진 결정들이 본격적으로 현실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며 그 결과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아비갸 아난드는 앞으로 펼쳐질 상황을 명확하게 예언했다. 그것은 바로 인내의 시험이며 한국 국민의 진정한 힘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다. 이미 고조되어 가던 내부 긴장은 절정에 다다르고 국가는
경제적 정치적 강국으로서의 미래를 놓고 깊은 위기를 마주하게 된다. 그 미래는 오직 한국이 스스로를 어떻게 다시 정의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외부 동맹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된 한국은 그 선택들의 대가를 본격적으로 체감하게 될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전략적 해결책처럼 보였으나 곧 한국의 취약점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제 정치적 영향력까지 키워가는 중국의 압박은 많은 이들에게 의문을 던지게 만든다. 과연 대한민국은 점점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는 강대국과 얼마나 더 나란히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경제적 이익과 함께 들어온 것은 점차 줄어드는 자율성과 정치적 개입의 증가였으며 결국 국가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딜레마가 드러나게 된다. 이와 동시에 내부의 정치적 분열은 더욱 심화된다. 권력의 공백을 채운 두 인물은 서로 상반된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개인적 권력 투쟁이 국가의 미래에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음을 깨닫기 시작한다. 이미 극단화되어 있던 정치적 양극화는 더욱 격화되며 국민은 전통적 가치를 지키며 안정을 회복하려는 갈망과 미래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급진적 변화의 필요성 사이에서 갈라진다. 아비게 아난드는 이 내부 분쟁이 단순한 대선 경쟁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정체성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싸움이라고 보았다. 지금껏 통제 가능한 듯 보였던 갈등의 힘은 점차 통제 밖으로 흘러가고 정치적 마비가 찾아온다. 주요한 국가적 결정들이 미뤄지고 진전은 더뎌진다. 분열된 정치체계는 내부와 외부에서 동시에 밀려오는 위기를 감당하기에 점점 더 무력해진다. 그러나 아비게 아난드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는 이 내부의 위기가 동시에 한국의 부흥을 위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역경 앞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온 대한민국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는 한국이 스스로를 새롭게 정의하고 새로운 리더십과 국민적 단결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바로 그 선택이 정치, 경제적 혼란을 넘어 진정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가운데 아비게 아난드는 대한민국이 국제 무대에서 자국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베이징에 대한 의존을 계속하고자 하는 유혹은 클 것이나 동시에 한국은 진정한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정치적 또 경제적 자율성을 회복해야 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다시금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될 것이며 세계 속에서의 자신의 역할과 진정으로 원하는 미래가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자문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분명해지는 한 가지는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역사는 숱한 시련의 순간들로 점철되어 있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강하게 재도약해온 저력이 있다. 이것엔 격변의 시기를 제대로 헤쳐나간다면 한국은 더 강하고 더 단단하며 더 독립적인 국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아비게 아난드는 2026년부터 대한민국이 회복의 분명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러나 이 회복은 결코 단순하거나 빠르지 않을 것이다. 국가의 우선순위에 대한 깊은 성찰, 기존 동맹에 대한 비판적 분석,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요구된다. 내부적으로 분열된 정치 또한 언젠가는 방향을 찾게 될 것이다. 어쩌면 이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분열되어 있던 사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가 떠오를지도 모른다. 이 재건 과정은 길고 험난하겠지만 아비게는 결국 한국이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찾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한국은 이전보다 더 강하고 더 회복 탄력이 있으며 다가오는 글로벌 미래의 도전에 보다 잘 대비된 나라가 될 것이다. 2026년이 진행됨에 따라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깊은 변혁의 중심에 서게 된다. 처음에는 단순한 정치, 경제적 위기로 보였던 문제들이 결국에는 사고와 행동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거대한 변화로 응축될 것이다. 이미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온 이 나라는 다시 한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으며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아비게 아난드의 예언에 따르면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냉혹한 현실과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국 정치에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 한 명의 몰락으로 인해 권력의 공백이 형성될 것이다. 이는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닌 일련의 스캔들과 정치적 실책들이 쌓여가며 그 인물이
국민과 동맹들의 지지를 급격히 잃게 되는 과정이다. 그 여파는 깊고도 무거우며 이로 인해 발생한 정치적 공백은 쉽게 채워질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이 권력 공백 속에서 보수 성향의 지도자와 진보 성향의 지도자 두 인물이 중심 무대로 떠오르게 된다. 이들은 각각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극명히 다른 비전을 제시하며 단순한 대통령직을 두고 벌이는 경쟁이 아닌 앞으로 수십 년간 나라의 방향을 결정지을 치열한 싸움에 나서게 된다. 현재로서는 이 두 인물이 한국의 운명을 쥐고 있는 듯 보이지만 아비갸는 이보다 더 중요한 요소로 국민의 반응을 강조한다. 이 극심한 분열에 대한 국민의 태도야말로 진정한 변화를 결정지을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는 점차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다. 아비갸 아난드는 내부와 외부의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필요 때문만이 아니라 더 이상 확신할 수 없는 기존의 전통적 동맹이 흔들리는 가운데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삼으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접근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다. 세계적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중국은 단순한 경제 협력 이상의 것을 요구하기 시작할 것이다. 한국은 점점 불편한 입장에 놓이게 되며 외교적 선택 하나하나가 국내의 정치적 자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정부는 베이징에 대한 경제적 의존과 국가의 정치적 독립 사이에서 위태로운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된다. 그리고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은 경제적 번영을 위해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가? 아비갸 아난드는 이 시나리오 속에서 한국이 직면할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전략적 자율성의 상실이라고 경고한다. 중국과의 관계가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이라는 이익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베이징의 정치적 결정에 점점 더 얽매이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반드시 이 복잡한 문제를 직면하고 자국의 내부 필요와 국제적 동맹을 고려하며 중국과의 정렬이 과연 장기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부적 외부적 정치 문제들은 2026년에 본격적으로 얽히기 시작할 것이다. 그해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불확실성의 초기 신호들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대한민국은 그동안 누려왔던 안정성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체감하게 된다. 물론 한국은 여전히 성장과 재창조의 잠재력을 지닌 나라다. 그러나 이제는 쉽지 않은 선택과 결정을 통해 스스로의 미래를 정의해야 할 시점에 도달하게 된다. 2026년은 수많은 도전이 도사린 해이지만 동시에 큰 기회가 숨어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국가의 적응력과 주도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다. 아비갸 아난드는 2026년 한 해 동안 한국의 정치 경제적 역학 구조가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내부 긴장은 계속해서 고조되며 한국은 국제 무대에서 자신만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으려 고군분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위기 속에서 한국은 그동안의 경험과 회복력을 발휘해 더 강하고 응집력 있는 국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얻게 된다. 전제는 하나다. 자주적이고 전략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2026년이 끝나갈 무렵 아비갸 아난드가 그렸던 시나리오의 윤곽은 점점 선명해진다. 정치적 시각 차이로 인해 양분된 한국 사회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수년간 마주할 도전의 진짜 크기와 무게를 인식하게 된다. 국가의 운명은 앞으로 몇 개월 안에 이루어질 선택들에 달려 있으며 아비갸의 예언이 아직 가능성의 영역에 있는 가운데 그 가능성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정치 지도자 중 한 명의 몰락으로 인해 생긴 권력 공백 속에서 국민은 두 명의 새로운 지도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국면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이 경쟁은 빠르게 결론 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선택은 양극단으로 나뉘고 긴장감은 점점 고조된다. 누군가는 전통과 질서의 복원을 약속하고 누군가는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외치며 국민의 지지를 호소한다. 한국 국민은 안정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바로 이 물음이 대한민국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지을 것이다. 아비갸 아난드가 경고한 것처럼 2026년은 선택의 해이며 그 선택은 단지 현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수십 년을 좌우할 결정이 될 것이다. 아비갸 아난드의 예언에 따르면 강한 회복력으로 잘 알려진 한국 국민은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수준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정치적 분열은 국가의 진화를 이끌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몰락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구되는 것은 기존의 틀을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이다. 다양한 정치 세력을 하나로 통합하고 국민을 단결시켜 보다 응집력 있는 미래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 과연 그 인물이 누구일 것인가? 그리고 대한민국은 안정과 번영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큰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와 동시에 아비게 아난드가 전략적 생존의 길로 지목했던 중국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이다. 한국 정부는 선택지가 제한된 상황 속에서 경제적 회복을 가시화하는 이 연대를 따를 수밖에 없는 압박을 받게 된다.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한국은 단기적인 경기 회복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 대가는 매우 높을 것이다. 이제 한국이 중국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는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거래를 넘어서 국가 정체성의 문제로 이어진다. 과연 대한민국은 외세의 야망에 따라 자국의 정치적 자율성이 흔들리는 것을 얼마나 용인할 것인가? 아비가의 예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결국 한 차례 내부적 위기를 통해 드러날 것이라고 본다. 국가가 선택해야 할 중심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외부 압력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글로벌 강대국과의 협력 속에서도 자율성을 지켜내는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것인가? 이러한 중대한 갈림길은 2026년 말 무렵 점점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온다. 이미 분열된 대한민국 사회는 그 분열의 파편들이 실제로 미치는 영향들을 더욱 뚜렷하게 체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나뉘어졌던 국민은 이제 신뢰의 위기라는 새로운 과제를 마주하게 된다. 정치 제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정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대응을 강하게 요구받게 될 것이다. 만약 이 시점에서 정부가 명확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정치적 또는 사회적 붕괴의 위험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그러나 아비게 아난드의 예언은 파멸만을 말하지 않는다. 그는 분명히 출구를 암시하고 있다. 한국이 직면하게 될 정치,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이 나라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 젊은 세대, 혁신적인 기업가들,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력, 그리고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문화, 이 모든 것이 한국을 회복시키고 재창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위기 속에서도 적응하고 스스로를 새롭게 정의해온 한국은 앞으로 다가올 도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번영의 길을 개척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힘은 단지 거대한 정치적 결정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매번 쓰러진 후에도 다시 일어나는 국민의 저력에 있다. 아비게 아난드는 예언했다. 수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결국 더 강하고 더 단결된 모습으로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그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으며 수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겠지만 이 나라는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자원을 이미 갖추고 있다. 올바른 리더십, 국민의 연대, 그리고 한국 고유의 문화적 경제적 저력이 결합될 때 대한민국은 미래에 더욱 강력한 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 그러나 아비게 아난드가 경고했듯이 이러한 변화는 대가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국 국민은 하나로 뭉쳐야 하며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리더가 필요하다. 그 리더는 단순히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이 독립성과 존중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앞으로의 한국은 과거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고 세계 속에서의 역할을 새롭게 상상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다가올 시간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이 스스로의 운명을 다시 그릴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이기도 하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 나라는 그 진정한 저력을 세계 앞에 다시 한번 증명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아직 그 모든 예언이 실현된 것은 아니지만 아비게 아난드의 메시지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행동의 촉구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그 미래는 대한민국의 손안에 있다. 그리고 바로 지금 한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